지난 주말에도 추위가 참 매서웠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는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운데요. 저는 이렇게 추울 때 되면 목, 어깨, 허리 꽁꽁 어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밖에 있다가 네. 이렇게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은 막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목도 결리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추우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움츠리게 되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뭐 디스크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뭐 좋은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목 디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추우면 목 디스크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추울 때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마다 딱 두 가지 계절에서 디스크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7, 8월 달에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허리 쪽의 디스크,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웅크리게 되겠죠. 이때 많이 나타나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때 날씨가 추울 때 나타나는 목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 계절에서 디스크 환자들이 훨씬 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목이 아픈 걸 경험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간판 탈출증?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게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목 디스크라는 것과 추간판 탈출증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이 그냥 살짝 한 번씩 결린다. 뭐 추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떨거나 웅크리고 있을 때 목이 약간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에는 총 7개의 뼈가 있고요. 자,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신경을 자극해서 저린 느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부 쪽에서 5번, 6번, 7번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팔 쪽이나 등 쪽으로 통증이 이완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가 디스크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편한데 상부 쪽으로 올라갈수록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반적인 두통이라든지 약간의 현기증이라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디스크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 쪽으로 저리거나 통증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두통이나 현기증 그리고 목이 뻐근한 느낌들이 오래 간다면 이때는 디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최지연 아나운서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네, 컴퓨터도 할 일을 때가 하면서 있죠.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보통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 자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에 있는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허리가 꼿꼿하게 잘 세워져 있고 목도 앞으로 빠진 부분들이 없죠. 자, 근데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책상의 높이나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세가 꾸부정하게 되면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들을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거북목이랑 일자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목의 상태는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등이 꾸부정해지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북목 또는 일자목의 상태가 되면 디스크 앞쪽에 하중이 훨씬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디스크는 풍선이랑 똑같거든요. 앞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 뒤쪽으로 튀어나오려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아니면 내가 자세가 조금만 좋지 않더라도 목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컴퓨터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발음 네, 잘 근데 쓰는 이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이게? 아, 진짜. 네, 쉽지는 않죠. 이제 외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명절 때 하도 오랫동안 뭐 운전을 했다든가 네네. 또는 한번 누가 충격을 가해서 음.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제 한번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한 번 외상인데도 디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후방 추돌이라고 하죠. 뒤쪽에서 우리가 차가 부딪히면서 목이 한번 앞으로 출렁하는 부분들을 편타성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편타성 손상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이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자, 평소 때 내가 뭐 운동을 좀 많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세를 좀 잘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자세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충격이 한번 왔을 때 이런 것들이 크게 디스크로 이완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자세 꼿꼿하게 유지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가 좋지 못하고 목이 약한 상태인데 이때 충격이 가해지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증상들이 가볍다라고 해서 무시하시지 말고 진찰을 꼭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증상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네. 그럼 환자들은 이제 목 디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증상을 호소합니까? 네, 목 디스크는 허리 쪽의 디스크랑은 틀리게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아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주된 증상들 3가지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 목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든다. 네. 뭐 목 뒤쪽으로 우리가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아니면 목이 뻐근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점차 시일이 지나가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목 쪽의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어깨 쪽에 결리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사이에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 또는 저린 느낌 아니면 찌릿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가지를 많이 눌렀을 때는 손 쪽으로 그리고 팔을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찌릿한 느낌들 이런 통증들을 호소를 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손이 떨리고 저리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뭐 우리가 타이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쓸 때 이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신경근을 압박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목에서 어깨 쪽으로 그리고 팔 쪽으로 그리고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뭔가가 있다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네. 또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병원을 가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대부분 디스크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나 업무의 시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젊은 분들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도 목 주변으로 뭔가 많이 굳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목이 뻐근하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를 해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환자분이셨고요. 자, 증상들을 보면서 일단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약간 저렇게 목을 돌렸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들면 의심해 네. 볼 필요가 있겠네요. 뻐근한 느낌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찌릿한 느낌들 네. 그리고 등 쪽이나 팔 쪽으로 뭔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눌렀을 때 아파요? 아니면 시원하게 느낄까요?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근육성의 통증만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럴 때 뻐근한 느낌들이 오히려 시원해지겠죠. 아, 네,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침이라고 해서 지금 이 환자분은 5번, 6번 쪽에 좌측에 증상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 주변으로 약침 용액을 넣어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들이고요. 네. 자,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뻣뻣해지겠죠. 이때는 침 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또 개선시켜주게 됩니다. 치매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통증 제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전에 보면 뭐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근육 주변에 있는 신경과 아니면 혈관 운동을 다시 또 개선시켜준다든지 네. 이렇게 사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목이 아프면 뭐 몸 전체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젊은 나이라면 진짜 더 특히나 병원에 빨리 좀 가셔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단받아야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병원 가기가.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치료와 뭔가를 좀 네네. 알아보려면 우리가 검사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부터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검사가 귀찮다, 네. 병원 가기가 귀찮다. 그다음에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큰 병이면 안 되는데라는 이 이제 공포감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것들이 꺼릴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목 디스크의 진단 그리고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증상들이 같이 서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고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목을 살짝 돌려서 누르는 그 동작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목 디스크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대부분 목을 앞으로 숙일 때보다는 뒤로 젖힐 때가 뭔가 찌릿하거나 목 뒤쪽에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 목을 한쪽으로 젖힌 상태에서 지금 이 환자분은 좌측 편이죠. 왼쪽으로 젖힌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살짝 뒤로 했을 때 목 쪽에 약간 뻐근한 느낌, 오른쪽으로 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왼쪽에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된다면 디스크가 있다면 왼쪽 어깨 쪽이나 팔 쪽 아니면 등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저린 느낌이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 디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이 평소 때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저희도 한번 이렇게 목을 젖혀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목 디스크로 판명이 나면 한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네. 합니까? 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네.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먼저 해소를 해드려야 되겠죠. 약침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근 회복술, 가지신경 쪽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법들인데 이렇게 약침요법이나 봉침요법들을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안쪽에 신경이 어느 정도 좀 손상이 돼 있겠죠. 염증 반응 때문에 이때는 한약요법들을 통해서 디스크의 부종을 좀 감소를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약물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의 배열 상태를 다시 또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등이 약간 꾸부정해서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때 등을 펴주고 목의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추나요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그 실제 치료된 환자분들의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MRI 사진을 하나 준비를 네. 해가지고 왔는데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증상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6번하고 7번 쪽에 지금 안쪽에 까만색 덩어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크게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뒤로 내려가는 척수라는 신경을 거의 다 누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네요. 네,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더 아까 최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이 아프면 전신이 다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옴짝달싹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침요법 중에서 네. 신경근 회복술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약요법들을 꾸준히 우리가 복용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을 통해서 자세를 잡아준 결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이 많이 용적이 압박된 부분들이
해소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잘 회복됐던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도록 네. 할게요. 뭐 합병증이나 이런 거 괜찮을까요? 네, 한방요법은 아무래도 뭐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신경 가지를 누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경의 회복은 좀 더 더디게 되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목 쪽에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가까운 병원 꼭 찾아서 진단과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 관리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분들이 참 네. 많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는 건 좋은데 이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가스레인지 그 뭐죠? 닦으시려면 힘들죠. 닦으시려면 참 힘들다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천연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소주를 분무기에 담아서 칙칙칙 아, 소주. 뿌려두고 네.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닦으시면 잘 닦인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